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측만증 치료사 팀장 이덕성입니다. 지금까지 한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15년 이상 척추측만증과 체형 관련한 치료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한 병원에서만 15년 정도 일을 해왔으니까 못해도 케이스가 1000케이스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 교정이, 척추 측만증 교정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한 7, 80% 이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0케이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치료율이 80%면 800명 정도는 좋아진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 명수를 환산하면 긍정적인 이펙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200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천적인 척추측만증으로서 또는 너무나 많이 틀어진 경우, 뼈 하나하나의 기형으로 인해서 야기된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보조기라든가 아니면 수술요법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선생님께 찾아가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괜히 희망 고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고쳐지는 측만증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은 기능적인 척추측만증이기 때문에 오래 놔뒀을 경우에 구조적인 척추측만증의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기능적인 측만증에 가까운 유형일 때 치료를 하면은 각도의 개선이 많은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측만증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근데 꼭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척추 쪽에 전체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아이들과 같은 변화를 얻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른 성인의 경우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 봤을 때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진 않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인분들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크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라면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계속 각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인이라도 일정 각도 이상이 될 때 일반적으로 요추는 35도, 흉추의 커브는 40도가 됐을 때 1년에 1도씩 틀어진다는 그런 확실한 내용이 문헌에 실려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환자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왜 측만증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척추측만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병원이 마침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인생의 첫 케이스가 드라마틱한 정도로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찌됐든 척추측만증 체형 관련한 치료에 쭉 매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케이스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요? 예, 바로 얘기를 할까요? 예. 첫 케이스는 2004년인지 5년인지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10세, 11세 여아를 치료를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온 그런 친구였는데요. 할머님이 말씀하시길 또래보다 키 성장이 더디고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등 한쪽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체크를 해보니 역시 그러한 그 소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 엑스레이 찍은 결과 흡수각이 무려 23도가 되는 그런 각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케이스니까 혹시나 잘못 손을 댔다가 조금 더 각도가 커지는 경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에 입각한 그런 치료로 일단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달수로 따지면 한 3달 정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3개월 동안 아이 키가 무려 3cm가 컸고요. 물론 성장 시기와 맞물려서 치료 자체가 많은 시너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23도였던 그 콥스 각도가 무려 2도로 줄어드는 아주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은 그 환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도 아주 기뻐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측만증을 다루는 게 병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 기본에 입각한 치료라는 게 있나요? 측만증? 척추측만증의 어떤 과학적인 원인이 정확히 의학적으로 밝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 봤을 때는 공인된 그래도 그 호흡 운동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호흡을 이용한 치료, 공인된 대중적인 그런 치료로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때는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로 그때는 호흡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호흡법을 접하기 전이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치료 테크닉을 이용해서 또 제가 사용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연차였을 텐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셔서 비결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엄한 거를 건드리지 말자. 물론 내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이걸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 더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각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엄한 거를 좀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애프터 사진을 찍어봤을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척추가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한 걸 건드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척추 측만증에 관한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즉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